네, 오늘 이 아침 방송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자유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이 이재명 정권의 포퓰리즘에 의해서 얼마나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PPT 자료를 띄워놓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일보 일면에 보니까 목사님들 저 소식 들었을 때 깜짝 놀랐죠. 그 한국인 이 구금된 사람이 약 300여 명 됐죠.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가서 공사하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라 그래서 거기다 공장을 짓고 투자하는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이 불법, 쉽게 말하면은 취업 비자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여행 비자 있죠, 이스타. 그걸 가지고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이민 단속반에서 불법 이민 단속을 해서 한국인만 300여 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475명을 체포했더라고요. 425명. 475명. 그래서 475명을 체포했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인이 300여 명이 됐는데 아침 신문 보니까 이 한국인 300여 명 석방이 극적 타결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전준호 목사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한국의 사람들 저렇게 불법 체류자가 많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혹시 마약범이 거기에 숨어 있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좀 본보기를 보이려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같이 겹쳐서 들었어요. 저는 올 게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가 경고한 한국의 혁명적 상황이냐,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미군 부대를 급습하는 이 일련의 연장성산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한국은 친중이냐 친미냐 이 노선을 분명히 하락하는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 가지고 우원식이라는 사람이 한국을 대표해서 자유 서방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대표단이 거기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뚜껑 열린 거죠. 그거 보자마자 그 다음 당장책을 갖다 시행한 것이, 저건 내가 볼 때는 어느 날 우발적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딱 준비되어 있다가 세팅해 있다가 그냥 명령 떨어지자마자 저런 거대한 군사작전 방문하자 했는데, 저건 앞으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만일에 이 지금 정치 노선을 수정하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더한 것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조로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강원식 목사님. 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미국이 어딘데, 미국 와싱턴 백악관 앞에서 이 반미 데모를 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어디 미국에서 저럴까? 그런데 아틀란타 주변에 조지아가 있습니다. 그 조지아의 기아와 현대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틀란타에서 300여 명을 우리가 구속했다는 말을 듣고, 이건 노주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의 노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한국인들이 그렇게 간 거에 대해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는 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빨리 미국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태원에도 그 사건 한 150여 명 그 당시에 사고 났을 때도 나라가 온통 뒤집혔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저걸 보도도 안 하더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영화 구경 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고발장을 냈더라고요. 여기 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그러네. 이 고발장을 냈어요. 이 대통령 이재명 안보실장 이거 300명 타결되기 전에 벌써 이미 다 했어요. 그 내용을 쭉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관련 법령에 대해서 고발한 이유가 거기 나와요.
거기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아무리 동맹국은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예. 거기에 보면은 네. 아무리 동맹국인 미국이라 해도 예. 자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 300명 이상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 구속한 엄청난 사건이 5.1 발생한 이후 예. 긴급 국가 안전 보장회의를 개최하여 예. 수습방안과 해법을 찾기는커녕 예.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식으로 사고 난 다음날 6일 이재명은 김혜경 여사가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해서 깜짝 방문 아동 양육시설 영락 보리원의 원생들과 관람한 사실은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한 채 부인이랑 같이 갔구만요. 네. 자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명을 경시한 직무유기의 어처구니였고 황당하다 보되 기가 막히고 파렴치한 후한무치의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두드러진 산재 사고, 폭우로 인한 피해, 대미 관세 협상 실패 등 피고인들의 무책임과 무개념 사고가 빚은 정책 혼선은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개연성이 우려되는 현실을 고발마저 간과할 때 자칫 이 사회를 지탱할 상식, 법과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려 공정과 정의보다 권력에 의한 편법이 난무하고 사회적 균형마저 무너지고 굳어질 때 국민에게 자괴감이 장기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하오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지휘공란을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 일벌 100개 엄하게 벌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네, 이거 변호사들이 그 위에 보면 이제 헌법의 그 10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조항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증거자료 밑으로 좀 잠깐 내려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다 이게 중복 고발 여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넘겨라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을 좀 하게 됐는데 지금 나라가 이런 지경인데 그 지금 이 한국인들 석방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내각들이 미국을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요. 왜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에 이제 비자 발급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네네. 당장 저 김민석이 미국 못 가잖아요. 예, 예. 정청래 못 가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 예. 미국에서 다 막아버리니까 지금 갈 사람이 없는 거죠. 저기 대사도 없죠. 예. 우리 한국 대사도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미국에서 막아버리니까 뭔 사건이 터져도요. 예. 이제 대통령도 못 가고 예. 국무총리도 못 가고 예. 다 이제 못 가게 되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금 미국하고 그런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통로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기 홍동영 목사님 저기에 갔던 그 이 뭐 비자도 비자지만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이 상당수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의 기존에 있는 그 한국 저 현대자동차나 뭐 LG 솔루션이나 저런 곳에 있던 기존에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갔을 거 아닙니까 저게 공장을 채우기 위해서 갔으니까 베테랑급이고 그 중에 베테랑급이라 하면 거의 다 한국에서는 이 민주노총에 아주 그냥 깊숙하게 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가능이 많습니다.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어떤 뭐 좋은데 이렇게 파견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힘있고 그런 사람이 우선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미국에 간다는 그 기회가 주어지니까 뭐 당연히 그 민노총에 활동한 사람들이 갔을 개연성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 정보를 냄새를 맡은 아까 우리 강은신 목사님 말한 대로 그 뉴욕인가 워싱턴 그 한가운데서 한국이 돼서 미국이 돼서 비난하는 민노총의 중심이 되는 그런 반미 시위까지 일어나니까 그런 한국에 왔는 노동자들이 거의 다 그런 유의 사람들이고 엄격하게 말해서 지금 현재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노동자들 그런 비자를 가지고 활동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원칙적으로 미국의 법에 저촉되는 사실이거든요. 미국 명분 없는 짓은 안 하는 거야. 일단 명분이 걸리니까 안 그래도 한국을 때리고 싶었는데 잘 걸렸다 해가지고 그냥 내리쳤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민노총 같은 극렬한 반미 그런 노동단체가 미국에서 활동한다. 이거는 미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를 가면서 주로 이제 관광 비자나 악시는 잠깐 동안 그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가
거기서는 그걸 가지고 업무를 볼 수가 없는 비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네? 그런 비자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 장관 들려오겠다고 그러고 가서 근무를 하고 일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 지금 잡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그 강성 노조들이 예.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여기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런 문제를 고심을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런 문제가 있으면은 저 가족들이나 이들에게 그 인터뷰를 하고 그러거든요. 네.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민노총에서 성명문을 발표했더라고요. 네. 여기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또 비난하는 그 성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내각들도 전혀 여기에 관여도 못하고 있고, 네. 왜? 다 반미운동 하던 사람들이 내각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들이 가서 어떻게 입국을 하겠냐. 하지 못하지. 아니 근데 문제는 근데 그 현지에 네. 저 노조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있는 노동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들어와 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보를 했다 그런 지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러 가지가 복합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가 또 미군도 우리가 가서 급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본때를 지금 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잠깐만 저 보면 2단 맨 밑에 체포된 인원 대부분 거기를 좀 보세요. 네. 거기 보면 어디? 밑으로 또 내리세요. 네. 체포된 인원 대부분은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직 취업, 예. HIV, 예. 비자나 주재원, 예. LIE2 비자. 취급이 취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 회의나 계약을 위한 BI 비자나 B1 비자. B1 비자나 전자 여행 허가 이스타 A로 인력을 단기 파견해온 관행이 단속 빌미가 된 것이다. 근데 저 이스타나 B1 비자는요. 예. 거기서 취업을 할 수 없고 예. 미국 안에서 어떤 돈을 벌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이제 그 기업들이 한국이 3,500달러를 대미 투자를 약속했잖아요. 3,500억 달러. 네, 3,500억 달러.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이런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인력이 전문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위에 보면 거기 나와요. 이 단속으로 인해서 조금 내려보세요. 단속으로 인해서 거기 보면 몇 명이 됐다고 그랬죠? 단속 밑에 한국인 상황에 단속으로 인해서 몇 명이요? 300여 명을 포함 이미 475명이 체포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아닌 다른 나라 사람도 175명이 체포된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러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거기서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세우는데 많은 그 뭐라 그럴까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지 않겠는가. 이 현대자동차나 LG 그 어디야 엔솔? 솔루션. LG 솔루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군요. 이스타 비자를 가지고 저들이 가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노동 운동을 했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거든요. 네. 제가 한번 미국의 세미나 인도차 미국을 갔어요. 근데 제가 입국을 하면서 이민국에서 걸렸습니다. 왜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나 그래 이스타는 여행 비자잖아요. 그래 여행하러 왔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우리 그때 교역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강사로 가는데 그럼 여기서 사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안 받는다. 돈을 낸다. 돈을 내고 가서 하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숙식은 제공받느냐. 이것까지 묻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숙식은 내가 돈을 내고 도네이션해서 가는데 무슨 숙식을 제공하겠느냐. 이게 사실이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거기 준비위원장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것이 아하 이스타 비자를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거기서 돈을
번다든가 노동을 한다든가 강사료로 받으면 안 되고. 안 돼요. 붕해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지금 현재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미국의 여론, 언론 이 입장이 어떠냐? 대체로 아주 우리나라한테 부정적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한 거는 미국 국민들을 갖다가 취업시키고 그 일자리 보장하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들어오고 또 제3국 국가에서 와가지고 그 일자리 있으면은 미국 사람 뭐냐 이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그렇게 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불공정하게 이거는 잘못한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때까지 하는 좋지 않는 관행에 의해 가지고 저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관행을 통과해야지 모르지만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을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와가지고 편법적으로 노동하는 걸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미 관계도 이번에 엇박자가 엄청나게 아까 말한 대로 교회를 급습하고 주한미군 기지를 갖다가 급습해 했다 하니까 이건 뭐 이재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국회에서 만든 특검회가 그랬다는 식으로 합법적으로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뭐라고 이거는 자기들이 할 일을 한 것뿐이야 합법적이야 이런 식으로 대받아 졌거든 그게 거기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크다 이게 보입니다. 사면의 하단을 좀 한번 봐주세요. 사면 하단에 거기 보면 올 것이 왔다. 미 교민사회에서 저렇게 얘기했거든요. 한국 기업 주목구구식 관행 질타했다. 경제적 부담 줄이기 등 암암리에 악용을 해서 B1 비자로 취업 입국 문제를 터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사안일주의 사태가 키운 것을 지적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올 것이 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홍동근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저걸 보면요 목사님. 우리 이제 미국에 우리가 많이 가보면은 미국의 우리 한인 교포들이 늘 하는 말이 미국에 들어와서는 미국 법을 어기면은 죽는다. 그럼요. 이게 아주 그냥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뭐든지 간에 미국 법을 어기면은 세금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어기면은 죽는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내가 볼 때는 민노총이나 이런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그런 거 법을 안 지켜도 다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을 안 지켜. 그러니까 미국 가서도 자기 나라 같은 줄 알고 저렇게 하다가 내가 볼 때 이번에 아주 미국의 법이 얼마나 무섭게 움직이는 것을 저 사람들이 체험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교민사회에서 한 기업에 대한 이 주목구구식 이 일에 대해서 이제는 질타한 거죠. 그런데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재명과 함께 더불어 실무회담을 했잖아요. 비공개에. 그때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도 진행하지 않고 계속 다 그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괘씸죄로 했다고도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저기 3단, 거기 3단, 올 것이 왔다, 거기 세 번째 보면, 거기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거기에 보면 앞서 지난날, 거기 한번 보세요. 앞서 거기 이제 어디를 보냐면 비자를 합법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제 3단에 세 번째 단에 이제 거기 문제를 보게 미국 이민국. 예?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컨설팅, 비즈니스, 컨퍼런스 참여, 계약 협약 등 비즈니스 활동에 한해 비이민 비자인 단기 상용 B1 비자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비자 발급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90일 이내에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의 체류가 가능한 무비자 전자 여행 허가 이스타 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한국 근로자들이 취업 활동에 제한이 있는 B1 비자나 이스타 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이유다. 우선 가놓고 보는 거죠.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내년 공장 완공을 앞두고 설비 설치 등에 투입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사 등의 직원들로 관광 목적으로만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그런데 보인다. 이제 이것이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도 있었다는. 과거도 있었어요. 거기 오른쪽에 보면 앞서 거기 보세요. 앞서 2020년에도
한국인 근로자 근로자 13명이 13명이 비슷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마땅히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 이것을 보면서 강은식 목사님, 예. 미국 자주 가잖아. 예. 예? 예. 거기 들어갈 때 왜 왔냐고 묻잖아요. 반드시 묻지요. 묻죠. 예. 그다음에 얼마나 체류할 거냐 묻죠. 묻고 예. 또 얼마나 지금 예.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예. 이거 묻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요즘에 현금 안 갖고 온다 카드 갖고 간다 그러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 목사님의 그 호텔 주소 같은 거 다 돼야 되잖아. 이 호텔 주소 예. 다 되고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 꼭 뭐예요? 죄인 저 앞에 서면은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너무 막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묻기 때문에 마음이 쫄아요. 그래도 한국의 경제가 성장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요 비자 받을 때 그 미 대사관 앞에 가서 신문지 깔고 앉아 쪼그리고 앉아가지고요 줄 쭉 서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뭐 컴퓨터로도 다 하잖아요. 그만큼 좋았는데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법치 국가라 법에 저기 왜 미국에 우리 교민들도 저거를 갖다 동의를 모아는 하면은 같은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갈 때 또 제3국 국민들도 한 수십 명 있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어떤 노동 조건 정도의 대우를 받는단 말입니다. 조금 더 상향되겠죠. 미국 가니까. 그러나 미국의 인건비하고는 하늘 땅 차이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동일한 직위 건축 과정이니까 건설 회사가 그 모든 걸 수주해가 하는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미국의 건설회사 인사들도 강하게 비판하는 거야. 우리는 비싼 노동자를 가도 미국 원칙에 따라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런 편법으로 들어가지고 초반부터 한국은 저렇게 편법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되니까 미국 현재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도 이 한국에서 온 사람 없으면 자기들 그거 가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봉쇄를 해보잖아. 외부에 들어가 다 해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게 별로 미국 국민들이나 한국 교민들한테조차도 좋은 이미지를 못 주는 겁니다.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제예요.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이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법이 느슨하고 법을 안 지켜도 그냥 뭐 어떻게든지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을 안 지켜도 그냥 이게 정지돼 버리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들어갔던 사람들도 조국 같은 사람 막 순식간에 나와버리고 이런 법치주의가 딱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검찰도 이제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지도층의 생각이 나는 오늘의 이 사태를 키웠다 이렇게 보는 네, 그런 사태도 있지만 거기서 이르던 사람이 네. 제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면의 하단을 좀 봐주세요. 오면의 하단 여기 보면 그 미 이민 당국에 한국 기업 제보한 미 정치인 세제 혜택 받는데 불법 이민자를 쓰더라. 그래서 제보자 트럼프에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브레넘이라 두 번째 단 그 브레넘이라고 하는 거기 좀 보시면 거기 한번 읽어. 브레넘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찍은 영상을 가진 제보자들이 있었다. 그들을 만난 뒤 이민 세관 단속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홍 목사님. 예. 저런 상태면 조사 안 나가겠어요? 당연히 그 내부자 비리에 고발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또 미국 교민 사이에서도 별로 좋은 이미지 아니죠. 이게 현대자동차 오면 우리 국가 기업이 대한민국 모국의 기업이 오면 우리가 그 잘하면 일자리 생길 수 있겠다 기대했는데 그것도 없고 또 내부에서 비리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누구한테도 좋은 동의를 못 얻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괜히 좌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미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상하게 언론에 떠들고 앉았는데 미국은 법치국가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가차 없습니다. 저게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분방한 나라 같지만은 법에 저촉되면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 나라 그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안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의 기업 경영하는 그런 스타일로 거기가 하다가 지금 된소리를 맞은 거죠. 네. 저 사람이 지금 공화당 연방 하원 후보로 올라간 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지금 한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나 LG 그 솔루션 배터리 공장 같은 데서
불법 행위한 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그는 제보자들 중 일부는 예. 취업비자의 체류 허용 기한을 초과했고 초과했고, 일부는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고 한다며 일부 노동자가 자기 의사에 반해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난 불법 이민을 끝내기 위해 트럼프에 투표했다고 강조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대충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대략하죠. 네. 그래서 저기 전 목사님, 예. 이게 그저 외국인들도 한국에 왔다 보면 날짜 되면 들어갔다가 또 이제 다시 비자 받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도 저렇게 끝났을 때는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끝나기 전에. 나와야죠. 예. 나왔다 다시 들어가야죠. 네. 그런데 그런데 이걸 보면 예. 저도 이제 미국에 많이 가보고 특히 일본에도 제가 많이 가봤는데 이게 일본이나 미국은 확실히 법치 국가예요. 항상 하는 말이 늘 하는 말이 우리 여동생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일본을 가는데 오빠 절대 가서 거짓말하지 말해. 네. 거짓말한 것이 딱 한 번만 들통나면 예, 예. 그때부터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 전에 내가 이거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하나 얘기를 할게. 누군가 우리 집 사람 비자가 이제 리젝트를 당했어. 그러니까 비자를 이렇게 신청하는데 누가 이름을 한 번 리젝트 당하면 영원히 리젝트 된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인데 안이라는 거를 ANH로 쓰라는 거야. 스페링을. AHN으로 쓴 거를 ANH로 써라. 바꾸면 모른다. 그러니까 또 착해가지고 그걸 저 여행사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거야. 이게 딱 걸려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니까 영원히 안 주는 거야. 3년 동안 못 갔다 우리 집 사람이. 가지고 제가 뭐 사과하고 또 미국에 있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면서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절대 안 산다.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각서까지 쓰고 사람이 살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우리가 진짜 뉘우치고 있다. 한번 해라. 그랬더니 선처를 해줘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서 그러더라고. 미국 분을 만났더니 절대 거짓말이 들통나잖아요. 그때부터 봐주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재명 같은 사람은 거짓말에 내가 볼 땐 트럼프 앞에 가서도 대왕 아니요.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에 예. 이재명이를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예. 저기에 보면은 저 세제 혜택 받는데 불법 이민자 써 나잖아요. 예. 저기 뭐냐면은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다고 미국 그 조지아 같은 그런 주의 정치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영하거든요. 네. 대대적으로 환영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온갖 해제 혜택 줬는데 막상 가가지고는 자기 나라 국민들 돌아가지고 일시키고 또 제3국 한 170명 중남미 사람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법 체류 그래서 일시키고 기대했는데 완전히 지금 기대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저게 현재 그렇죠. 오번에 저게 맞아요. 그래서 더 성질 내는 겁니다. 세제 혜택까지 해가지고 우리고 환영까지 해가지고 얼마 혜택을 다 줬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가 그 전부 다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미국 사람이 현지 사람 일자리를 안 지켜주고 저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래 불법 행위까지 있으니까 저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중국 사람들이요 오늘부터인가 지금 그 무이자로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29일부터라고 그랬는데. 무비자로. 근데 이제 지금 관광객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대요. 근데 그러면은 장사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명동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 이야기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대. 예. 왜 의미가 없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중국 사람의 가이드에 의해서, 중국 사람의 식당에 의해서, 중국 사람의 숙소에 가가지고 전부 중국 사람들이 돈을 벌어갖고 중국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한국 쓰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하니까 요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저 경상남도 같은 데는 지난번에 5만 원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숙비. 그런 것만 돈을 주지 정말 국가에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번에 그 무비자를 하는 이유가 왜 그래? 그것도요. 네.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꽁꽁 수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까 말한 우리 전 목사님 말 그런 행태는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중국인이 들어가는 걸 항상 딱딱 뭉치가 자기들끼리 해먹어버리고 그래서 동남아를 전부 다 상권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인데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중국의 그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때 다 추방 비슷하게 했는데 또다시 와가지고 중국한테 무한적으로 문을 열어가지고 앞으로 중국 인구 많은데 우리나라 들어가가지고 지배해버리면요. 뭘 잘하고 우리가 중국화 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저 아까 이면 박정희- 하단을 먼저 보면서 얘기하자. 네, 얘기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화교 정책에 대해서 철저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에 갔더니 중국이 하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1대1로. 근데 자기들의 기술, 자기들의 인력,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끼치는 그 폐악, 이런 것들은 엄청난 또한 영향을 미치면서 얼마나 불신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정치는 중국과 끼는 쎄쎄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대한민국 가슴 속에 불신만 더 심어가는 거죠. 아, 이번에 우원식이 갔다 온 거 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인 이상, 거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29일부터. 무비자로 9월 29일.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법무부 문화체육관광 외교부 국무조정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한시적이야. 한시적이야.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언제까지요? 내년 6월 30일까지. 그 선거할 때까지. 네,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뭐냐면 중국인들이 3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 투표권이 줘요. 지자체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얘들이 3년 동안 한국에 와서 뭐 직장 생활했던 사람이든 뭐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국으로 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여권이나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얘네들은 바꿔치기 해가지고 와요. 위조하죠. 예. 그래 와가지고 이거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런 의심이 가는 거야. 내년 6월 달이면 우리 지자체 선거. 지자체 선거 끝나고 이제 쟤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끝나는 그렇죠. 거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이 멍청한 것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도 이런 말을 계속 우리가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막 하면은 이제 언론에서도 떠들고 국민의힘에서도 떠들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유구무원이야. 말을 안 해.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기해도 이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투표가 행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저런 중국 사람들이 지자체 같은 거 선거하는 건요 거의 당락을 결정해 버려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1000표만 한다고 해도 한 지역구에서 그럼. 그러면 1000표가 당락을 2000표거든요 그게요. 네. 이 사람 누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당락을 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 감각도 없고 우리나라의 그 국민의힘이고 뭐 조중동 포함해서 기존의 언론이고 학자고 우리나라에 상당한 기득권화된 사람들은 중국의 그 단물을 많이 빨아먹는 세력이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 사고 있는 이 모든 참 일반 국민들은 뭐 참 뚜껑이 열릴 정도로 분노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좌파들은 그냥 노골적으로 중국화를 우리나라에 진행시키고 있고 우파를 할지라도 중국과 그 경제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차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중국화되고 있고 중국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다. 뭘 잘해서 저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수도권에는 거의 그 사람들이 결정을 좌우할 겁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렇죠. 그들에게 혜택도 많이 주잖아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혜택을 주니까. 우리 자국민이 받지 못하는 혜택을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맞아. 20몇 가지를 받아요. 26가지인가? 그렇게 좌파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와야 자기들에게 투표에도 도움이 되고 예. 그런 것들을 좌파를 또 확산시킨 데 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를 중국화를 시키고 그 사람들은 뭐 아주 민족을 막 내세우는 것 같은데 그 민족보다 우선인 것이 좌파의 이념을 갖다가 대한민국에 심는 거예요. 그래 미국도 트럼프가 남부 지역의 국경선을 갖다가 차단시키고 불법인 모아도록 강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미국에도 똑같습니다. 그런 중남미에 대량으로 들어오면 그게 처음 누가 좌파로 가봅니다. 그게 투표권을 받아가지고 좌파로 가고 유럽에도 수많은 북부 아프리카 또 이슬람 최근에 시리아 이런 데서 대거 유럽으로 들어가지고는 전부 이 세력이 나중에 정착하면 전부 좌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때 용산의 그 기지를 중국인한테 팔아넘겼잖아요. 예. 지금. 예. 그 문재인 때 뭐 지금 모든 거, 풍력 발전소라든지 또 태양광. 태양광이라든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어디야? 우리나라의 그 유수 기업들도 그걸로 넘기고요. 그 지금 그 어디야? 그 전라도 그 바다 풍력 발전소 해남 있는데 그쪽에 새만금. 예. 새만금도 중국인들에게 예. 다 그 넘겼잖아요. 지금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이 중국화되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거기까지 가서 쉐쉐하고 앉았고 거기 가서 창피하게 뭡니까? 예? 박지원이 그 헛 얘기 보면 창피해가지고 박지원이가 말이야. 저 예. 두 번이나 불렀는데 예. 저 쳐다도 못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또 의원식은 가서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 20개국 가운데 맨 꼴찌에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가 막힌 사실이죠. 지금 이 정권 들어오자마자 윤 대통령 때 겨우 이제 원자력 발전을 갖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또다시 원자력을 갖다 뒷전을 밀어보고 풍력 발전 무슨 뭐 태양광 발전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 이걸 떠드는데 미국이 들어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풍력 발전 태양광 좀 사기다 저거는. 중국 놈들이 저 패널을 팔아먹기 위해서 저런 발광을 떨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그걸 못 팔아가지고 그 태양광 패널이 막 산처럼 쌓이는 거야. 그걸 갖다 한국에 대거로 들어올라 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이거 강조 원자력 그걸 뒷전에 내놓고 저렇게 하는 거 중국한테 돈 벌어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되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또 사바사바 해가지고 또 이권을 챙겨 그러겠죠 그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 얼마나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미치는 폐악적인 모습. 지금 산이 비가 오면은 다 산사태로 이런 일들이 과거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칠면 하단에 보니까 이번에 국민 그 대국본에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4.19, 5.16 정신을 계승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대국본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정광훈 목사가 김장한 목사 압수수색한 거에 대해서 성토했고 또 한미 외교의 비참함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 실패 그 다음에 사상적 편향 도덕성 실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이제는 그 국민 저항권 발동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를 한번 좀 읽어보면서 오늘 좀 얘기 좀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그날 광화문에 우리 홍동영 목사님 나가셨었죠? 예, 나가서 그날 뭐 한 4분 정도 뭐 설교 메시지를 했죠. 네. 할 때 저는 뭐 늘 그랬듯이 그 교회에 대해서 탄압하는 그 이 세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뭐 한때는 소년부 목사 우리가 운동은 달리 했지만은 이거는 대국적인 견제에서 한국교회 전체 입장에서 우리는 강하게 투쟁을 해야 된다. 네. 지금 한국교회를 지금 야금야금 참 이렇게 탄압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멍청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남의 불구경하듯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언젠가는 한국이 전체가 앞으로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제는 모든 애국 세력들 한국교회 세력들이 전부 다 하나를 모아가지고 이 무도한 이 악의 세력들을 갖다가 강하게 우리가 견제하고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사태가 곧 닥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 밑으로 조금 1단에 내려서 거기 보면 이제 이 정권의 총체적 실패로 지목된 내용을 거기 쭉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 참사, 종교 탄압, 헌정 질서 파괴, 경제 붕괴, 사상적 편향성과 도덕성 실추. 정말 내가 봐도요. 지금 나라가 참 큰일이다.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 뭐 종교 탄압, 뭐 식은죽 먹게 하고 하는데 전준환 목사님 이거 보고 어떤 나는 여기서요. 예, 예. 지난주부터 네. 정광훈 목사님이 딱 설교하면서 예. 하면서 이재명이를 끌어내리자 이게 나오더라고요. 네. 정권 퇴진하자. 예. 퇴진 운동하자. 예.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저 윤석열 대통령이 딱 됐을 때에 예. 요 사람들이 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예, 연권 퇴진 운동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보수 진영에는 그래도 조금 좀 두고 보자 예. 이랬는데 지금 뭐 100일도 지금 한 100일 됐습니까? 네. 100일 됐는데 도저히 지금 여기 하는 것처럼 외교 참사, 종교 탄압, 헌정 질서 파괴, 경제 붕괴, 사상적 변경, 도덕성 실추 이걸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으니까 끌어내려야 된다. 네. 이걸 지금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국민들이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환호를 하더라고. 예.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하나 되지 않고 나섰지 않으니까 오히려 불교에서 나섰더라고요. 종교 탄압이라고. 근데 오늘 부산에서 손현보 목사님 실질 영장 검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모이자 그랬습니다. 네. 좀 이번에 대거 모여야 하고 또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제는 한국 기독교 목회자들이 이제 점점 침묵을 지킬 때가 아닙니다. 김정은 이제는 목사님 예. 저 때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정광훈 목사나 이런 때 딱 힘을 실어가지고 그렇죠. 같이 진득했어야지. 해줬더라면은. 맞아요. 예. 근데 우리는 김장원 목사나 손현보 목사에 대해서 힘을 실어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걸 지금 대국본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일찍부터 이야기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우리 목회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홍동병 목사님 짓지 못하는 게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늘 떠들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떠드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한국 기독교 30만 목회자가 진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화문 앞에 이제 세이브 코리아도 광화문으로 모여야 하고 우리 전환길도 모여야 하고 우리 국민의 힘도 광화문에 모여야 전환길이는 합니다. 미국으로 도망가 있는데 무슨 전환길이가 우리가 나와. 모여야 돼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한 100일 만에 나라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건국 이래로 이렇게 국가가 정부가 이 나라가 무참하게 이렇게 붕괴되는 현상 본 적이 없습니다. 70여 일 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 제일 중요한 한미 동맹관계도 원천적으로 지금 현재 부정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고 미국과 가지고는 앞으로 안미 경중이 아니고 안미 경미 해야 된다 떠들어 놓고는 그 사이 또 이제 이 국원식을 딱 보내가지고는 거기도 또 한 짝다리 걸치고 아니 그 자유서방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 가 있는데 어디 얼굴을 낯짝 들고 거기 가 있습니까 그게 이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게 하면은 여기도 저기도 인정 못 받고 사람 취급 못 받다가 매장되는 것이 항상 기회주의자 양다리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마지막 말로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 이 지경 해놔놓고는 무슨 놈은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대통령 지지율을 6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언제까지 이 떠들기만 얼마 전에 갤럽에서 뭐 62%란 미쳤어 그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정신 나가는 것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날 대주연사로 나선 대국본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목사는 주한미군 철수는 찬스라고 외치며 물리적 내전을 먼저 언급한 인물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가장 먼저 내전과 전쟁을 부추긴 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평소에는 네. 일본에 대해 죽창가를 부르던 그가 일본 총리 앞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이 합의한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고 말한 이중적 태도야말로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네. 그 정 그러면서, 목사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제 들은 거짓말을 오늘 있는 현실이 문제라며 예.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4.19, 5.16 정신을 계승하자고 외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네. 정광훈 목사님 이걸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래요. 미국 가서도 지금 뭐 안미 경미하겠다 이렇게 했고 네. 그다음에 일본 가서도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이전에 대통령이 하지 합의해서. 않았던 말을 네. 지금 이재명이 가서 떠들었잖아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 것을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의 그 선진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잉크도 바르기 전에 뭐 한다고 이재명이 그 얼굴을 딱 보면 저는 거짓말쟁이구나. 이게 딱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것이 바로 국가적인 데미지로 입혀져 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일 제가 문제되는 것은 안보도 문제지만은 대한민국의 경지가 순식간에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5.16과 그 4.19 정신으로 이제 정권 퇴진 운동을 하자. 예. 이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그렇지. 예. 그래 멀지 않아서 저는 이번에 미국 이걸 갖다가 이 우리나라 좌파 세력들이 오히려 빌미를 해가지고 그때 효순이 미순이 사건처럼 반미 어떤 재료로 삼을 그런 가능이 많다. 앞으로 어쩌면 의도적으로 좌파 정권이 미국을 하여금 저런 식으로 만들도록 유도한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미 격리한다 해놔놓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중국 가가지고 또 이제 원식 보내는 거 보면 이 트럼프 입장에 볼 때는 뒤통수를 오줌 맞았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완전히 나한테 가지고 그렇게 말해놓고 저런 식으로 해. 그리고 종교 탄압하지 마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하나도 더 안 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놈한테 내가 속았다. 그래 트럼프가 분노의 폭발을 한 것이 이번에 그 미국의 현대하고 LG 거기 사태가 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또 이제 그 손상대 그 사회자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예, 1600만이 좀 광장으로 나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뭐냐, 좀 올려보세요. 콧방귀 오라고 나왔을 때 이게 1600 나오라고 했을 때 콧방귀 끼었겠지만 이제는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절권 축번 100일도 안 된 김장환 목사 70일 지났지. 손은보 목사 구속영장 청구, 정광훈 목사 압수수색까지 시작했다. 이는 분명한 종교 탄압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와라. 얘기를 모여라. 근데 이번에 나는 깜짝 놀란 게 박찬종 전 국회의원이 나왔더라고. 가보니까. 그 나왔는데 그분이 연설하는데 참 들을 게 많더라고요. 한번 좀 거기 읽어보세요. 박창준 전 국회의원은 지난 10년간 광화문을 지켜온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을 울려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고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불과 2년 반 만에 다시 물러서게 되었고 지금의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 77년 역사상 가장 깡패 같은 정권. 이라고 일가를 했다. 그는 석 달 만에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했고 사법부 길들이기 종교 탄압 경제 붕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기업을 무너뜨리고 노동조합만 키워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 107명 의원들은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했으면은 자기들끼리 별도로 무슨 국민의힘 자기 자체적으로 당원들 모으는 그런 집회 가지고는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미 그 광화문 무대가 마련돼 있으니까 모든 국민의힘 당원들은 전부 다 광화문으로 모이자.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저는 토요일마다 거기에 나오고 거기에 또 장동혁이가 그 나가서 연사로 참여하고 이렇게 광장과 이 국민의힘이 연대해가지고 함께 가야만이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모이고 별도의 행사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자유우파 모든 세력들은 이 나라가 결정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에 치다 있고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던 적화가 지금 눈앞에 오고 있다. 지금 돌아가는 게 전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이제는 뭐 국민의힘 내에서 분탕질하고 총질한 뒤에서 총질을 그런들 빨리 잘라내고 빨리 이게 광화문 세력과 함께 연대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정치의 여정에 함께 가야만이 자유우파도 이렇게 제대로 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 박찬종 전 의원이 정말 대한민국의 오랜 세월 동안 의원직으로 정치이잖아요. 변호사이면서도. 그러면서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었고 또 광화문에 나와서 많은 연설을 하신 분입니다. 이제 위기의 직감에 있는 대한민국이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는 4.19 5.16 정신으로 빨리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 대표는 보면은 10월 3일 날 모인다 그래요. 근데 어디로 모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광화문에 다 나와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역적인 것 가지고 갈라지고 나누어지지 말고 본질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 광화문 세력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정치 107명 국민의힘도 그리고 모든 단체가 다 함께 우리 우군은 함께 뭉쳐야 되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이 생기면 강 목사님,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영훈 목사나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일 때에는 이 사람이 싸우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봐요. 이 사람들은 나는 볼 때 이 사람들이 저 좌파 정권하고 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잖아 이거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좌파 정부하고 장파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라가는 그런 길을 가지, 광장당에 나와서 막 싸우고 그럴 이유인들입니까?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교회 안에 분위기가 좌파들이 많습니다. 좌파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그 어깨가 무겁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정의를 위하여 싸우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은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바로 가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때는 나와야지요. 오늘 실시간으로 오늘 제일 많이 지금 시청자들이 들어왔어요. 오늘 좀 한 3,000명 넘기면 좋겠네요. 네 사람이 하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하여튼 지금 이슈가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는 국민 저항권으로 맞서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박찬종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법조인이잖아요. 근데 박찬종 전 국회의원이었고 그 전에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었죠. 그렇죠. 고시 삼관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그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잘 훑어서 볼 때 지금 이재명이 불과 3개월도 안 돼 70일 만에 입법부 사법부 장악했고 헌법질서 파괴했다. 사법부 길들이기, 종교 탄압, 경제 붕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잖아요. 그 이거 듣고 탄식만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설면으로 좀 보겠어요. 15면에 사설 부분을 보면은 검찰개혁 4대 법안 철회, 시민단체 비판이 높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까지 해치우겠다고 공언한 게 뭐냐면 검찰개혁 4대 법안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계속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밀어붙이는 순간 법조계가 상권 분립 붕괴를 경고한 데 이어 전문가 NGO들도 수사권의 국가 독점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국민 모두가 정치 권력의 소나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5일 한반도의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성명을 냈거든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이냐. 검찰개혁 4대 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4대 법안은 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네.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네. 핵심은 네. 1년 내 검찰청 폐지하고 네. 기존 검찰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축소하고 중대 범죄자들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과 국무총리 산하 국수위 국가수사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이다. 네. 결론부터 말해서 네. 4대 법안이 통과되면 죽어나는 사람은 검사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네. 명분은 수사 기소의 분리라고 하지만 네. 여기 보면 예. 정치 프로파간다에 불가하다. 프로파간다에 불가하다. 예. 선진국은 오히려 중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 기소가 통합되는 추세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한다고 주장하며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3대 특검과 공수처가 수사 기소를 같이 하고 있는데 검찰은 왜 분리해야 하나? 이런 자가 모순이 어디에 있나? 네. 국수위는 국회 추천 4명, 대통령 지명 4명. 국가수사위원회죠, 저게. 국수위 그래. 국가수사위. 국수위. 예, 다 예. 줄임말로 국수위지. 예. 국회 추천 4명, 대통령 지명 4명, 국수위 추천이 3명 등 총 11명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정권이 마음대로 9대2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총리실 소속 국수위는 수사기관들의 꼭대기에 위치한다. 견제받지 않는 수사 통제가 기관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체제가 무너지는 거죠. 총통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참 우리나라 헌정이 시작된 이후 80여 년간 유지하던 그런 법조 체계를 근본으로 다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정청지 말이 뭡니까? 추석제를 다 해치운다. 저런 무식한 말을 갖다가 그렇게 일국의 엄청난 제도를 갖다 바꾸는 일해 가지고 뭐 추석제를 다 해치워버리겠다. 그런 말이 참 하는 거 보면 참 저래가지고 무슨 전쟁하듯이 저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검찰을 갖다 완전 작살을 내버리고 검찰을 쪼개가지고 그냥 중수청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 또 법무부 산에 두느냐 행안부 산에 두느냐 지금 정청래 하는 법무부 산에도 안 두고 행안부 산에 둔다는 겁니다. 이게 골자가.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행안부는 일반 경찰이 있고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그리고 또 중수청이 있으면 완전 그야말로 행안부는 공영 부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네. 완전 그래가지고 공안 통치 비슷하게 중국처럼 말이죠. 경찰은 그냥 공안 요원을 만들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면요 유서 불이의 그런 권력을 휘두를 그런 가능이 많죠. 그러면 검사들은 그 기소 공소청만 만들어 놓으면 그럼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게 그럼 누가 검사를 하겠습니까? 검사라는 건 그래도 수사하고 기소하고 모든 공소 유지하는 거 전부 다 같이 할 때에 그 검찰의 그 어떤 그게 명분이 있는 거지. 기소만 하고 그냥 수사일에 참여 안 하는데 누가 그 검찰 우산 인력이 나가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무너뜨려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이념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국가를 완전하게 분해하는 겁니다. 지금. 저게 저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행정부의 국무총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과 지금 20범이 넘지 않습니까? 합치면은 그럼요. 다 범법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 범법자들이 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동안에 그 검찰들에 의해서 많이 당했을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범법을 해가지고 당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범법자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게 검찰들이 왼수 같은 거야. 저걸 어떻게 쓰든지 검찰을 없애야 돼. 이런 그래서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국가의 기초, 국가의 이런 기관들을 갖다가 다 엉망진창을 지금 만들어 보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이제 국방부도 쫄따구들을 다 세워가지고 국방부도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작전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아니 그 다음에 국가 체제가 나라의 국방의 안보가 튼튼해야 나라가 쓰잖아요. 그 다음에 입법부 장악했잖아요. 이제 사법부 장악해서 상권 분립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밑에 보면 무엇보다 수사기관들이 많아지면 국민이 무진애를 먹는다. 나도 이거 많은 고발을 당해봐서 아는데 이거는요 변호사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라는 거 거기서 4대 법안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과는 애초에 관련 없는 것이고 이를 추진하면 국가는 물론 국민 전체가 손해라는 거예요. 검찰개혁은 권력보존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4대 법안을 추진을 중지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중지가 되겠어요? 강원식 목사님. 예, 그래서 여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가장 피해를 입는 게 국민입니다. 네. 그리고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가장 고통을 겪는 것도 국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폐지가 돼야 되는데 폐지는커녕 오히려 더 강력하게 추미애 더 밀어붙이는 거 보세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하면서 참 사이다 발언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 삼권 분립이 무너지면서 입법인 모든 것들을 폭거에 의하여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 대통령 하나를 위한 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무슨 법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국민저항권 법밖에 없죠. 이제. 홍동 목사님. 헌법에 보장된 우리 불의에 대한 저항하는 국민 저항권 이거는 우리 김막성 장로님 늘 말씀한 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천부적 권리다. 그러니까 무슨 헌법에 국민 저항이란
어떤 명목 증거 없어도 전문에 보면은 4.19 정신을 개성한 불의에 저항한 4.19 정신을 개성한 데 했으니까 지금도 이 4.19보다 더한 이 세력의 나라를 파괴하는데 당연히게는 이렇게 국민 저항이 합법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수많은 애국 세력들, 우파 세력이라는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눈으로 지켜보고 겁을 집어먹고 지금 움츠러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나중 가면 다 끝장나버릴 파인데 무슨 놈을 움츠러들고 있나요? 저들이 놔두면요 앞으로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전부 다 뛰쳐나가지고 이것을 몸으로 막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앞으로 비극적인 눈물을 흘릴 그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칠면 하단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할 때 네. 마지막에 애절하게 호소한 부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이제 국민 저항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거든요. 근데 김학성 교수도 그 일에 대해서 국민 저항권은 4.19 정신을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앞장서 하나만 되면 대한민국은 살아납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요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 받고 있고 재판을 지금 받고 있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매일마다 대국민 메시지를 띄우면 좋겠어요. 예. 국민 여러분, 이승만이가 과거에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김대중이도 옛날에 감옥에 들어가서 가지고 계속해서 밖에다가 저항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우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내가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걸 여러분들 젊은이들 다 일어나서 지켜달라. 그렇게 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띄워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우리 전 목사님도 감옥 있을 때 옥중 서신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참 좋죠. 네. 그래서 저기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가 지금 외쳤잖아요. 사실 여기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사실 할 말이 많잖아. 네. 그러니까 광화문에 나가서 외치질 못해. 우리는 1분, 2분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그 홍동영 목사님 예. 열불나지 않아?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적 흘러가는 흐름이 그렇고, 아니, 딴 사람들은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들만 입을 벙어리 만드냐고. 목사들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분리해서 하면 되지. 국민 저항권 발동을 하는데 정광훈 목사 혼자서 외치는 것보다 우리가 외쳐주는 게 더 낫잖아?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광화문에서는 오래 한다고 좋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명하게, 짧게, 임팩트 있게, 분명한 아니, 메시지 설교 전하는. 시간에 하니까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잖아. 국민 저항관 예. 앞으로 하면 되죠 뭐. 참. 지난번에 루마니아에 갔더니 차우세스크가 45년 동안 공산당을 해왔잖아요. 공산주의를. 근데 그 공산주의가 소련이 연방이 무너지기 전 2년 전에 무너졌어요. 아니 1년 전에. 근데 그 동기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거기도 헝가리 그 개혁교회 톨게시 목사가 여성도 몇 명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과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민중 분기로 루마니아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는 공산주의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가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번에 우리 국민 저항권을 계속 강하면서 외쳐왔지만 사실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장 대표가 반드시 광화문이 아니고 광장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지 말고 분명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광화문에 모이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국민 저항권이 강력하게 우리가 들고 나와야 되느냐, 외치기만 하지 말고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3면을 한번 보세요. 3면에 보면 지금 입법부의 정청래가 하는 얘기를 보세요. 거기 보면 싸움은 내가 하겠다. 정청래 사실상 이 대통령과 엇박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똑같은 놈들이요. 그러니까 다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과속 개혁 입법에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겠잖아요. 추석 전까지 다 해치운다. 예, 다 해치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을 지금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상권 물립 다 무너지고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될 건 뻔한 일인데 저런 인간들 저것 분명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불법 선거에 부정 선거 아닙니까 저거? 그래서 저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자유통일당은 내가 직접 가서 조사를 했어. 대학에 가서 그 국회의원 올 때 보니까 당일날 우리 투표해서 분명히 찍은 사람 있는데 0표 나왔잖아요. 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거를 갖다가 안 까냐 이거야. 왜 안 여나 이거요. 서버를. 에? 그러니까 저런 가짜들이 나오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선거 부정에 대한 규명 없이는 우리나라의 정치는 이 현상을 결단코 못 벗어납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외쳐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부정선거에가 당선되고 국회에 진출한다면은 뭐가 앞으로 희망이겠습니까? 국민의힘 저 인간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자기들이 지금 그 부정선거 제일 피해자면서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없다 지랄하고 있으니까 저것들이 저런 놈들이 앞으로 뭘 갖다가 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겠어요 저게? 아니 부정선거를 우리 장 목사님이 철저히 조사했잖아요. 네. 그때 선거 투표용지 분리함마저도 없었잖아요. 8번은 없고 7번 그다음에 9번 이런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보고 있음에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우기는 선관위를 정말 이거 어떡해야 돼? 선관위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 힘놈들도 다 그래요. 저 국민의힘 저놈들이요 광장에 모여가지고요 지금은 뭐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보면요 광장에 튀어나오면 국민 이 부정선거 문제 해결해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국회에 앉아 있으니까 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장동혁이가요 이번에 여하튼 뭐 장소가 어쨌든지 간에 모두가 다 광화문부터 여의도까지 전체가 다 10월 3일이면 3일날 다 모여가지고 막 외쳐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물결을 따라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혀라 이렇게 하면은 아마 저 서울역 가면은 그것이 이어갈 거 여의도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광장으로 다 튀어나와서 국민들의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소리를 안 듣고 국회 안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할 수 있는 길은 국회의원 그 107명 전부 다 사표를 일단 받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일단 비장한 그럼 이렇게 우리는 참 마지노선을 갖다 설치해 놓고 우리는 유사시를 다 던진다 이런 각오로 아니 그 107명 있으면 뭐 할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그런 정신과 각오로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투쟁하고 그거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 당은 희망이 없는 거죠. 지금. 지난 토요일 날 어느 분을 만났어요 광화문에서.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계속 이렇게만 갑니까?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나 다음부터 안 나올라옵니다. 왜 안 나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좀 뭔가 강력한 행동이 지금 필요할 때이지 우리가 연사들의 연설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도 이런 강력한 뭔가 액션이 취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그래도요 이번에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그 이태원에서도 하고 명동에서도 지금 밤늦게 시위하고 많이 애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엄청난 사람 아이들이 지금 행진하고 하던데 그 누가 어떤 리더가 있습니까 거기는? 거기에 대학생들 리더가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기사가 나오질 않잖아요. 유튜브로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 지금 자유연대라든지 모두가 다 광화문으로 모여서 시간들을 딱 짜가지고 이들이 활동하고 같이 저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래서 지금 쟤네들은 국회에서는 완전히 지금 이 국가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마땅하게 싸울 수도 없고 이번에 또 혁신당 지도부 총사퇴했더라고 조국이. 예, 그 밑에 단을 보니까 그 뭐 때문에 성비 사건이 있잖아요. 예. 성비 사건이 있고 거기 칠면을 좀 한번 봐주실까? 거기에 보면 칠면인가요? 칠면. 네. 칠면을 좀 한번 봐주세요. 칠면에. 그 칠면에 보면 조국 절친 성비 사건 참담. 조 나서지 말고 쉬어라. 직격탄을 날렸더라고요. 여기 장영순 저 서울경제진흥원 대표가 SNS에 장문의 글을 남겼어요. 그 새로운 정치 할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에는 더 비리스러워, 더 추악하고 이게 이제 좌파들의 그 도덕성, 윤리, 그 다음에 성의 경계선 이런 것들이 다 무너뜨리는 공산주의 정신이 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세요. 예.
사실 사회주의, 전체주의 본질 아닙니까? 쟤들이 가고자 하는 게 어디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외치고 있거든요. 사실 저 성비 사건은 사회주의의 본질입니다. 저들은 유실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유물론에서 가장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성적 쾌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저거거든. 그러니까 저들이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언론을 타고 심심치 않게 아주 대놓고 나오는 것이 저거예요. 우리가 보는 안희정 사건도 그렇고 박원순 사건도 그렇고 또 부산의 오거돈이. 오거돈 사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난번에 장학일 목사님이 그람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그람시가 이야기했던 것이 공산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성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데는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전혀 이게 부끄러우지 않고 이런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게 총사퇴할 일입니까? 당을 해체할 일입니까? 이걸 해체해야죠. 아니에요. 나는 저 조국당을 지지했던 저 전라도 사람들 말이에요. 난 전라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얘기해요. 전라도 분이니까. 내가 저 전라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지했던 사람이 민주당이에요. 그 민주당이 했던 행태가 뭐냐? 가장 반기독교적인 헌법을 저 법을 만든 사람들이 민주당 아닙니까? 문재인 때, 노무현 때, 김대중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당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조국당을 또 한 반수는 지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런 당을 지지하는 전라도 사람들은 부끄럽지도 않는가 봐. 이번에 저기에 그 숟가락을 들고 나타난 사람이 최강욱이거든. 최강욱이가 바로 저 누굽니까? 조국의 가장 가까운 측근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 훈련원 원장으로 있어 지금 교육연수원장으로. 이놈이 전라도 어디 가가지고 무슨 말해놓고 하면은 이찍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입원을 찍은 사람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죠. 이 이찍들을 갖다가 일제히 그냥 파묻어 묻어버리면은 그 우리나라 진정한 민주화 안 되겠느냐. 한마디로 뭐 싹쓸해가지고 다 묻어버리겠다는 거 이게. 저런 망발을 늘어놓는 저런 집단을 갖다가 언론에 안 다루고 말이죠. 엄청난 말 아닙니까 저게. 저게 저 꼭 김정은이가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저기 성비 이야기 나오니까 재미있는 말을 할게요. 저 성비 사건 저 문제는 한마디로 늑대만도 못한 놈들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늑대가 울을 때 늑대 남자가 가서 이상한 짓 하면 뭐라 그래요? 늑대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늑대들이 울을 때 우하고 우는 것은 억울하다 이 말이랍니다. 아, 그렇구나. 왜 그렇게 억울하냐 그랬더니 왜 못 듣는 놈들은 다 늑대 같다 그러냐. 근데 사실은 동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늑대는 일부일처랍니다. 일부일처. 예. 딱 순놈 한 마리가 암놈 하나 이상은 관계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늑대만도 못한 놈들이죠. 내가 그 말 하니까 저 아프리카에 가니까 원숭이 떼가 있더라고요. 가이드가 이야기하는데 원숭이가 딱 되면 저녁 때가 되면 다 가서 이제 흩어져 있다가 순놈이 딱 이제 왕 같은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갖고 다 들어가게 해. 근데 만일에 이제 그 중에서 바람핀 이제 원숭이가 들어오면은 절대 못 들어가게 하고 쫓아내본다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도 그거 못 들어가게 하고 쫓아내본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조국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재인 때도 그렇고 그 원숭이를 조국 혁신당이 갖다 놓아요. 갖다 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도덕성이나 윤리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다 바꿔 쳐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아침 우리 방송밖에 없죠? 어때요? 원색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역 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우파 방송들은 전부 다 그 슈퍼챗을 많이 받고 돈을 갖다 많이 벌기 위해서 그냥 아주 자극적인 그 썸네일만 올리고 하는데 내용 들어가 보면 별거 없는 그런 것이 대다수인데 우리는 그냥 다이렉트로 적나라하게 그냥 모든 말을 갖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방송을 갖다가 좀 더 많이 확산하고 좀 더 많이 들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자율보도 독자가 더 많아지고 자유통일당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텁게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점점 확장 안 되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네.
전 목사님. 예. 저런 지금 저런 상황인데 예. 한 군데만 더 보겠는데 오늘 그 3면을 좀 한번 볼게요. 3면에 보면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오늘 그 이재명이하고 그다음에 이 양당 대표가 만난데 2면 예, 가만 있어 봐요. 2면.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오늘 대통령 독대하는 야 장동혁 전국 협치 갈등 갈림길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장 대표가 그냥 솔솔솔솔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싸워야 되거든. 그 안에서 싸워줘야 되는데 오늘 이 장동혁 대표가 나도 장씨인데 장씨는 어설프게 안 해. 기대해 봅시다. 예. 그래서 오늘 하는데 여기 한번 좀 잠깐 읽어보아 주시고 좀 얘기 좀 해봅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장 대표 거여 그렇죠. 입법 폭주에 대한 강한 이의 제기, 그 다음에 예고, 대통령실도 지지율 반등 기회로 삼을 수 있어 주목. 여당 대표와 첫 만남 정청래 악수 피할지도 관심. 나는 정청래하고 악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악수 안 하는데. 악수하려고 하면 네가 저기 장 대표가 하지 마. 장 대표가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정청래하고는 악수 자체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여야 지도부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날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30분가량 독대도 하기로 되어 있어 이번 영수회담이 연례 행사가 아닌 정부와 야당 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장 대표가 독대 자리에서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강한 이의 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회담이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여전히 갈등의 골만 확인하게 될지 관심도 집중된다. 네. 김병욱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은 5일 이 대통령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고안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며 8일날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기까지 하고 또 오른쪽에 가면 장 대표는 28일 두 번째 지난달 달에 28일 인천국제공항 인재 개발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영수회담 너무 올라가 버렸네요. 회담은 아니다면서 야당의 제안에 일정 부분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기로 했잖아. 그런데 이때에 이 만나서 해야 할 일을 우리 홍동명 목사님부터 저 장 대표가 거기서 만나서 해야 할 일이 뭔 것 같아요? 이재명이 만나면. 일단 현안에 대해서 분명한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죠.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그리고 장동혁이를 지지했던 그런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두 번째고 일단 야당의 대표로 갖고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갔으면은 명백하게 그냥 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라. 그리고 또 이제 특검을 빠른 시간에 폐지해라.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교회를 탄압하는 거는 이 자유세계의 수치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아예 다이렉트를 그냥 떠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해야만이 저 사람들이 그냥 하지. 안 그러면 뭐 적당하게 대통령 앞이라고 그냥 그 옛날에 그 공을 던지는 데서 가지고 뭐 변하고 비슷하게 던지지 말고 직구를 그냥 다이렉트로 던져야만이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강은식 목사님은 가서 뭘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뭘 여기 이야기하기 전에 저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재명의 지지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재명 여론조작 지시 내렸나 하는 글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경천 동지를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말이 나왔어요. 추석 전까지, 이제 추석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나 추석 전까지 이재명 국정 지지 여론을 60% 이상 끌어올리라는 지시를 강훈식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다 말이다. 야,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이 강훈식 실장 개인의 뜻일까? 이재명의 지시일까? 그래서 지금 60% 이상으로 올리라는
이 내용이 아니, 그 올리라고 그래서 올려지고 내려가라고 그래서 내려가나?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여론기관에 마사지 하라는 겁니다. 마사지. 그렇죠. 뭐 질문 문항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60%를 만들어라. 미친놈들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저거는. 그것이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선관위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질문 조항이라든가 내용을 선관위에서 이 일을 다 검토한 후에 이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부정선거가 나왔으니까 이 부정선거를 일삼던 그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석 때를 기점으로 해서 오는 게 지금 이제 또 중국 애들이 9월 29일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다 여론 조작하고 이제 뭐 막 댓글 부대 달고 난리가 날 거예요. 전준환 목사님. 예. 지금 저 장동혁 저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저 이재명 만난다고 그러는데 이용당하지 않겠어요? 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첫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라. 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빨리 석방을 시켜서 만일에 이런 것에 대해서 내란이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석방시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여야로 이거 빨리 이거 끝내자 이거. 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미국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외교 문제 때문에 네.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을 빨리 미국에 대해서 정확한 사인을 보내고 우리도 같이 자유 진영에 서겠다. 그리고 김민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빨리 정리를 해라. 그러면 내가 협조하겠다. 나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런 거기에 한 가지 네. 종교 자유를 네. 이거 보장해라. 네, 종교 자유를. 네, 네. 우리 종교니까요. 그래 종교 자유 다 준다고 하면서 저짓거리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중국과 북한 여기서 지금 이번에 우원식도 가고 박지원도 가고 다 갔단 말이에요. 이런 분명한 태도를 취해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기 홍동우 목사님. 예.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 지금 북한에 가서 살살살살 빌고 중국에 가서 저렇게 아첨을 떨잖아요. 예. 그 저들이 부정선거에 그들이 다 관여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 다 저기 중국하고 북한이. 예. 그러면 이거 털어놓게 되면 자기들이 모든 게 끝나잖아요. 끝나죠. 예. 그래서 저렇게 가서 지금 발바닥, 손바닥이 다 닳도록 비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박지원이나 말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뭐 충분히 있죠.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내 이 새끼야 내가 너를 갖다 도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너를 우리를 배신해 앞으로 까불면 죽어 이런 식으로 그 겁을 주면은 네. 계속해서 그냥 혓바닥 빨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나라가 앞으로 참 저 북한과 중국의 그 커넥션에서 못 벗어나면 이 나라는 결국에는 중국의 속구가 되는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정말 위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에서 어쩌면은 중국과 동맹 비슷한 체계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지 않겠나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가 이번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재명이가 전승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왔으면 좋겠다. 아마 기대했는데 트럼프와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갔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재명이 안 왔기 때문에 미국과 가지고 또 그런 중국에 대해서도 안미 경중 안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중국이 아주 화가 폭발해가지고 결국 갑작스럽게 김정은을 불러들였다. 이런 말이 난 볼 때 그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맞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이 뒤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박지원이가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지금 그 국회의원을 몇 선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가서 또 이북에다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지원이가 나 왔습니다 하고 두 번을 불러도 말도 대답도 안 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보지도 않았다. 돌아보지도 않고 갔다는 거 그것도 지 말로 했어. 박지원이 말로. 그 이북 자라이라고 떠들고 앉았어요. 말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김정은이나 이런 이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 까불지 마. 내 한마디면 너는 인생이 다 끝나. 이런 자세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지금 보낸 거 좀 한번 띄워봅시다. 이게 이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바깥에서 싸워주고 있거든요. 이제 고발해가지고
그거 전에, 그 후에 거 들어간 거 있을 때. 네, 여기 보면 이 대통령 외환죄 공모 민주당 의원은 종범이다. 지지하니까 168명을 다 고소했어요. 고발 수사 지금 개시했거든. 그런데 지금 내려보세요. 이거 이제 가서 경찰서에 가서 고발인 조사까지 다 했어요. 이제. 예? 근데 이 조사를 받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경찰들의 태도가 옛날하고 많이 다르대. 그래요. 예. 그래. 그래서 지금 네임덕 현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보면 저도요. 예. 이번 고발은 민주당 의원 전원을 외환죄 혐의로 지목한 사건으로 예. 고발 단체의 서민을 위한 위원회 서민이 예. 5일 오전 영등포 경찰서 진흥팀 사무실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맡았다. 네. 고발 대상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전원이 포함되어 있다. 고발 혐의는 형법 제99조 99조. 조금 올려봐요. 예, 더 올려. 일반 이적 방조다. 예. 김순환 서민희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외환죄 종범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800만 달러 우리 돈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 송금 사건은 단순한 국내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 국제법과 형법 제99조 일반 이적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도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요. 네. 미국에서 어제 밤에 전화를 오랫동안 제가 했는데 네. 이걸 굉장히 크게 보더라고요. 그럼요. 미국에서 이게 선거법보다 더 큰 거예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미국에서 이걸 교포들이요. 이걸 막 들고 일어난 거야. 왜냐면 한국에서 이걸 조사했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다 그 유엔 총회 앞에 서가지고 이재명이 어떻게 여기 와서 연설을 할 수가 있느냐. 아이 세상에 자기 나라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지금 이재명이가 행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그 가서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네. 이 서민민생위원회 네. 내가 가보니까 이 변호사들이 그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72명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그들이 모여서 이거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민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요즘 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민주당 같으면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례대표나 각 지역의 사람들한테 똑똑한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가지고 국회를 장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당 국민의힘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극우 세력으로 몰아. 여기는 그거도 아니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국민의힘이 잘못하잖아. 네. 여기도 딱 잡아.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쪽이 너무 잘못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가서 지금 같이 오고 있잖아. 목사님 지금 고문이시죠? 네. 여기. 그런데 저 미국의 800만 달러 송금 사건은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뭐 이화영이가 지금 현재 구속돼 있고 하는 상태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단순하게 유엔법을 위반하고 그 유엔 국제법을 위반한 거죠. 그 다음에 미국 국내법을 위반한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미국 국가법에 위반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미국에서는 중대하게 그를 앞으로 다룰 문제가 돼 있고 이번에 이게 우리나라가 이재명이가 갈락하는 이유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에 거기 보면은 비상임 이사국 우리나라 같은 사람은 비상임 이사국도 가죠. 상임은 그 다 아는 대로 5개 강대국이 들어가고 그 비상임 이사국도 거기에 보면은 돌아가면서 의장하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의장의 기회, 의장. 맞아. 의장이니까 다 가가지고 목에 힘줘 가가지고 연설하려고 하는데 이 안보리법을 위반했거든. 맞아. 안보리법을 위반했는데 그거 어떻게 연설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게. 그래서 여기 한번 또 밑으로 내려봐요. 서민이는 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불법 대금 성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보고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자체적으로라도 명확한 조사를 벌려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혔어야 했다. 이를 하지 않는 것은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 우리가 볼 때 여기 뭐 민주당 외환죄 은폐 TF를 꾸려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고 검찰청 폐지, 종교 탄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인권 침해까지 이어지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이는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후안무치한 상태다 해가지고 168명을 고발한 거야.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사위에서 추미하는 꼴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법안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사람이 나왔대요. 이재명은 보수의 할머니고 보수의 어머니가 나왔대요. 그게 이문정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 할머니로 넘어갔어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그래서 좀 넘겨서 아까 그거 좀 보면 이게 국민들이 서명 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동의진행 천행 이게 뭐냐면 대북 불법 송금 주범 위헌죄 이재명 탄핵 존범 위헌된 더불어민주 해산에 관한 청원서거든요. 좀 내려줘 보세요. 이 청원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해줘야 되는데 이 숫자가 많질 않아. 이 숫자가 좀 10만이 정도 넘어야 되는데 지금 3만 몇밖에 안 되거든. 언제까지죠? 이거 빨리 지금 10만 채워서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국내도 보내지만 미국으로 유엔에도 보내거든요. 이게 영어로 다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제발 좀 이것 좀 보시고 좀 서명 좀 하셔가지고 시청자들이 지금 여기 시청자들만이라도 다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걸 뭐 간단하잖아요. 지금 이거 하는 거. 네. 그러니까 해주세요. 빨리 다. 근데 우리 우파에서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 서명하는 걸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간단하게 안 되는 게 거기에 법적으로 돼 있는 거를 해줘야 돼. 예, 그게 우리처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것은 전화만 걸면 되는 게 있더라. 아, 근데 그건 안 돼요. 그래요? 예, 예. 쭉 올려줘 보세요. 청원 취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려줘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김병기 헌당대표 정청래 외 163 무소속 1명까지 여기 다 집어넣고요. 똥 내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이메일 주소 거기 들어가는 거 좀 처음에 보내주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 아니 이재명은 사실은 이게 국민청원에서 넣어서 국회의원 들어오면 저 말이 참 난 의미가 와닿더라고. 종범 또는 공범 왜 안 돼? 지금 뭐 국민의힘은 뭐라고 그래요? 예? 내란 세력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면 지금 이게 국제법으로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국제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국민들이 지지하고 법적으로는 이렇게 싸워주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하고 제가 좀 만나서 얘기할 때 이런 그룹들이 다 우리 한번 합쳐서 이제는 각자서 일하던 모든 보수단체들이 다 나오고 이 국민의힘도 좀 같이 광장으로 나와서 함께 움직여야 된다 해서 이제 이번 주간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계속 미팅을 해서 광화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 시간이 많이 보니까 지나